단어와 문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여기에서 기본 글자들의 받침이 들어간 글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늘자, 하나는 팅자예요. 자, 가르쳐 주겠지만 받침이 강조가 되는 글자체가 있고 받침이 강조가 안 되는 글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녀석 솜사탕채는 받침이 강조되지 않고 작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나 조금 배우면 알겠지만 원칙이 그렇다고 꼭 그렇게 써야 될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 자리, 위치에 따라서 혹은 의미 강조를 해주고 싶은 것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아요. 자, 늦자 쓰시고요.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음 쓴 다음에 리을을 2번 리을로 써줬습니다. 리을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요거랑 요걸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는 글씨로 쓰니까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쓸 수 있을 것 같지, 굵은 글씨로 쓴다고 하면 니은과 리을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리을이 니은보다는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늘자의 리을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리을을 크게 쓴 게 아니라 글씨 구조 자체가, 리을 자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좀 뚱뚱한 아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썼어요. 자, 지금 글씨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놓은 거 풀어서 써볼게요. 오자, 이응 약간 기름하고 작게 썼고요. 배운 대로 오모음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썼습니다. 만약에 글씨를 이렇게 칸을 한 칸씩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게 쓰라고 한다면 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비슷해요. 늘, 도, 화, 이, 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6글자 썼어요. 이 6글자를 한번 조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애랑 조금 차지하는 애를 볼게요. 자, 오자나 도자나 이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자는 팅자와 같이 받침이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화자 같은 경우는 모음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모음이 아니라 와와 아가 결합이 된 모음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서 글자를 붙여서 아름답게 만드는 이 작업을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던 결구라고 해요. 자, 결구를 하려면 단어들이 위아래로 빈 공간을 찾아 맞아 들어갑니다. 자, 오. 이게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의 요 부분을 활용을 해 주려면 늘자에서 요 옆으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늘자가 오자보다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은 쓰고 으 쓰고 요 공간까지 이용을 해서 리을까지 이렇게 썼지만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오, 늘
한 다음에 리을을 여기에 맞춰요. 이렇게. 요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도자 쓸 건데요. 의가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 자리 들어가면 어떨까요? 넣어 볼게요. 도. 네, 좋아요. 아, 근데 얘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됐어요. 자, 요 리을을 길게 뺐기 때문에 요 아래 공간이 남았어요. 이렇게. 도 같은 것은 조사라서 작게 써줘도 됩니다. 조사가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면, 물론 도도 의미는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은 어제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이렇게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어로서의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애기 때문에 켈리에서는 좀 작게 써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요 글자 보면 요 윗공간이 되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주 위로 올려서 써볼게요. 그러면 화, 얘까지 이렇게 씁니다. 아, 얘는 또 지금 아래 공간이 남았네. 좋아요. 아래 공간 이자 집어넣고요. 팅자는 옆이 똑바로 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써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에 요걸 써놓고 보니까 화자가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좀 과하다 싶어요. 화자만 위로 뜀틀 넘는 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쯤에서 히읗을 약간 강조를 해주면서 요 오모음이랑 안 겹치게 이런 식으로 뻗어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 위로 들어가면 좀 화이팅이 한 단어인데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써볼게요. 화이팅. 네.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써봤죠. 네, 근데 이거를 줄을 바꿔서 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를 위에 쓰고 화이팅을 밑에 쓸게요. 아무래도 오늘도보다는 화이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써주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얼만큼 공간을 차지를 했는지 한번 색연필로 표시해 볼게요. 요쯤. 네. 그 다음 여기는 자, 얘랑 보면 얘는 조금 위아래로 그 틈이 많이 남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가지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읽기 좋은 거는 가지런하게 쓰인 편이 읽기가 훨씬 좋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강조를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거나 읽는 건 조금 덜 중요해도 괜찮아. 난 예쁜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과감한 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려보면 얘는 뭐 대충 그리면 약간 요런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이 두 줄로 써 있어서 한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글자 화이팅을 크게 해주니까 이게 더 강조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글 한번 적어봤어요. 아, 빈 종이를 대고 썼어야 했어요. 뒷면은 괜찮나? 뒷면도 망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틈을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트.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이런
요 안에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 볼까 봐요. 그런 연습도 많이 합니다. 자, 글씨는 요거 해볼게요. 오늘도 힘을 냅시다. 네. 이 중에서 자음 받침 들어가는 글씨 볼게요. 늘 아까 했고요. 힘자. 요 받침의 위치가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딱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다시 써볼게요. 자, 1번은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이상해요. 이거는 힘으로 읽혀지지도 않아요. 모음이랑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글자 힘으로 읽혀집니다. 모양도 괜찮아요. 세 번째 아예 모음 밑으로 간 애들도 힘으로 읽히고 잘 읽힙니다. 일반적인 글씨체에서 요거를 많이 써주지만 켈리에선 오히려 모음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받침 자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더 예뻐요. 그 다음에 냅시다 볼게요. 냅자 있죠? 냅. 역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에라고 더 넓혀지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받침을 보내셔야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읽히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오, 늘, 도, 힘을, 냅, 시, 다. 네. 늘자나 을자 같은 경우는 자리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음 밑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가운데 오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오늘도 힘을 냅시다를 집어 넣어 볼까요? 좀 힘듭니다. 들어는 갔네요. 힘들어요. 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여기도 뭐 어렵지만 들어는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 전체에 어떤 그 틀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 글씨를 넣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구를 어떻게 하면 맞출까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거든요. 굵은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힘을 아주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연습이 결구를 맞추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눈사람 모양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됐네요. 네, 오늘도 힘을 냅시다. 써봤어요.